2016년 5월 3일 3월이래 5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7분입니다. 권 111 위장군 표기열전 제51입니다. 오늘 사기 중권의 마지막 열전이네요. 요거 다 읽으면 이제 학원인데, 학원에 이제 열전이 28개인가 있으니까 그것만, 아니다, 28개가 아니구나, 18개인가 있으니까 그것만 다 읽으면은 열전 방송도 끝이구나. 위장군은 위청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표기는 그 뭡니까? 곽거병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청하고 곽거병 둘 다 이제 대흉노전선에서 이제 활약했던 장군들이고, 그 무제 때의 그 뭡니까? 그러니까 고조 때 그 백등산에서 좆되고 난 뒤에 이제 흉노가 늘 한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무제 때 그걸 한번 뒤집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준 사람들이죠. 자, 대장군 위청은 평양 사람이다. 평양 지역이 아마 월드컵시 안녕하세요. 평양 지역이 아마 이 근처 어디 싶다. 이쪽이 어디 싶다. 평양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인 정계는 정계 위청인데 정계야. 관리 신분으로 평양 후의 집에서 근무하던 시절 평양 후의 첩 위호와 밀통하여 청을 낳았다. 청의 동복 형제로는 형인 위장자와 누님인 위자부가 있는데, 위자부가 평양 공주를 모시다가 천자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청도 위를 성으로 삼았다. 어머니 성을 따랐구나. 청의 자는 중경이며 위장자의 자는 장군이라고 고쳤다. 길장자에다가 임금군자입니다. 장군의 어머니는 위호라고 했는데, 위호의 장녀는 위유, 차녀는 소화였으며 삼녀가 바로 자부였다. 후일 자부의 남동생 보와 광도 모두 위를 성으로 삼았다. 위청은 처음 평양 후의 집에서 지내다가 소년이 되어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버지는 청에게 양을 치라고 하였고, 본처의 자식들은 모두 그를 머슴으로 취급하여 형제로 쳐주지 않았다. 청은 일찍이 누군가를 따라 감천궁에 있는 감옥에 간 적이 있다. 감천궁은 그 한나라 궁전 이름입니다. 그때 겸도 한 사람이 청의 관상을 보더니 귀인의 상의로세 관작은 봉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겸도라는 거는 목에 칼을 쓴 죄인이랍니다. 그러자 청은 웃으면서 남의 집 머슴으로 태어났으니 매나 맞지 않고 욕짓거리나 안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청은 장년이 되자 평양후 집에 기사가 되어 평양공주를 섬겼다. 건원 2년 봄 청의 누나인 위자부가 입궁하여 무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황후는 당읍 대장공주의 딸로서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당읍 대장공주랍니다. 질투가 심하였다. 위자부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대장공주는 질투가 나서 청을 붙잡아오게 하였다. 이때 건장궁에서 근무하던 위청은 아직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대장공주는 위청을 잡아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위청의 친구인 기랑 공손호가, 공손오, 이거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흉노열전에 나왔던 장군 이름인데, 내가 공손교인지 공손 뭔지 헷갈렸다는 그 사람이 있잖아, 그죠? 기랑 공손호가 장사들과 함께 가서 구해주었으므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청을 불러 건장군의 공감경 시중으로 임명하자 그의 동복 형제들도 모두 고귀한 지에 올랐으며 황제가 며칠 동안 내린 하사금이 1000금에 이르렀다. 위유는 태복 공손하의 아내가 되었고, 이수하는 원래 진장과 사통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진장을 불러 높은 관직에 오르게 했다. 공손은 청을 구해준 관계로 더욱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위자부는 부인이 되었고, 위청은 태중대부가 되었다. 부인이라는 거는 이제 제왕의 소첩을 부인이라 그런답니다. 원광 5년 위청은 거기장군으로서 흉노를 정벌하기 위하여 상곡에서 출병하고, 태복 공손하는 경거장군이 되어 운중에서 출병하고, 상곡은 이쪽입니다. 운중은 이쪽이고요. 아니다, 구원이 이쪽이고 운중이 아마 이쪽 어디가 아닐까? 아무튼 저 북쪽입니다. 전부다. 자, 태중대부 공손호는 기장군이 되어 대군에서 출병한 거고, 대군은 여기입니다.
위위 이광은 효기 장군이 되어 안문에서 출병했다. 각 군대는 기병 10,000명으로 편성되었다. 위청이 용성에 진격하여 참수하거나 포로를 잡은 자가 수백 명이 이르렀다. 기장군 공손호는 기병 7,000명을 잃고 위위 위광은 적군에게 사로잡혔으나 탈출하여 돌아왔다. 이 두 사람의 죄는 모두 참수형에 해당하였으나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공손하도 정군이 없었다. 원삭 원년봄 위부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여 황후가 되었다. 그해 가을 거기장군이 되어 안문에서 출병한 위청은 또 안문이죠. 3만 기병으로 흉노를 공격하여 수천 명을 참수하고 포로를 잡았다. 다음에 흉노가 침입하여 요소 태수를 살해하고, 요소 땅은 요 땅을 의미하죠. 요소 태수를 살해하고 어양 백성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어양은 욕이죠. 장군 한왕국의 군사를 격파했다. 한나라에서는 장군 이식에게 대군에서 출병하여 진격하도록 명령하고, 대군이 여기죠. 거기 장군 위청에게는 운중에서 출병하여 서쪽으로 고궐까지 진격하도록 하였다. 위청은 드디어 하남지역을 공략하고 농서에 이르러서는, 하남지역이라는 것은 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남지역을 공격하고 농서에 이르러서는 수천 명을 참수하고 생포하였으며 가축 수십만 마리를 얻었고, 백양왕과 노번왕을 피주시키자 한나라에서는 마침내 하남지역에 삭방군을 설치하였다. 안녕하세요. 삭방군이 여기죠. 여기가 하남지역이라는 겁니다. 위청에게 3,800호를 시급지로 하사하고 장평후라고 하였다. 위청의 부하인 교위 소건에게도 공이 있어 1,100호를 시급지로 주며 평릉후라고 하였고, 그에게 삭방성을 축조하도록 하였다. 또 위청의 교위 장차공도 공이 있어 안두후로 봉해졌다. 이때 천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흉노는 천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어지럽혀 윗사람을 능멸하고 노인들을 학대하며 도적질을 입삼고 여러 만이족들을 속이고 모략으로 그들의 병력을 빌려서 자주 병경을 침략하였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키고 장수를 파견하여 그의 죄를 응징하려 했던 것이다. 시경에서도 허뮌을 토벌하여 태원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였고, 허뮌이라는 것은 이민족의 하나입니다. 허뮌이 나중에 흉노라는 말도 있네요. 전차 소리 우르릉 저 북방에 성을 쌓네 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저기 장군 위청이 서하를 건너 고궐에 이르러 2,300명을 참수하거나 생포하였고 전차와 군수품 수레 및 가축을 모두 노획하였다. 위청은 여루에 봉해진 후로도 서쪽으로 하남지역을 평정하고 6개의 옛 요새지를 순찰했으며 재령을 넘어 북하의 다리를 놓고 포니를 토벌하고 부리를 격파했으며 참수한 적국의 정예병사와 사로잡은 정탐병이 3,071명이었으며 포로를 신문하여 적군을 잡아들이고 100여만 마리의 말과 소, 양을 몰아 아군의 손실 없이 귀환하였다. 이에 위청에게 3,000호를 다시 봉해주노라. 포니나 부리는 둘 다 이제 전부 다 그거겠죠. 이민족들이겠지. 다음 해라는 거는요, 37번 각주니까 기원전 126년이랍니다. 방금 했던 거는 기원전 127년이었겠네. 그죠? 한번 지도를 볼까? 여기 127년의 어떤 진격 경로가 여기 남아있네요. 126년도 남아있긴 하네. 127년이 아까 방금 그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청의 진격 경로가 여기 이제 안문 지역에서 쭉 나와서 서하 지역을 평정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농소까지 갔다. 그런 얘기 같네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군. 다음에 그러니까 126년에 흉노가 침입하여 대군의 태수 공우를 살해하고 안문을 침입하여 1,000여 명을 잡아갔다. 대군 태수를 죽이고 안문도 여기 근처니 안문을 침입하여 1,000명을 잡아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원전 125년을 의미합니다. 흉노는 대군, 정양, 상군을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한나라 백성 수천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대군, 정양, 그리고 어디? 상군은 요 지역입니다.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해인 원삭 5년 봄, 한나라 조정에서는 거기장군 위청에게 3만 기를 이끌고 고궐에서 출병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해라는 거는 기원전 124년이겠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위위 소건을 유격장군으로, 좌내사 이절을 강노장군으로, 태복 공손하를 기장군으로, 대나라의 재상 이채를 경거장군으로 삼아 모두 거기장군의 위청이죠. 위청에 예속시키고 일제히 삭방에서 출병하도록 하였다. 삭방에서 출병했답니다. 또 대행 이식과 안두후 장차공을 장군으로 삼아 우부평에서 출병하여, 이 우부평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일제히 흉노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흉노의 우현왕은 위청 등의 군사와 대치하고서도 한나라 병사들이 곧까지 올 수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술에 취해 있었다. 우현왕이 고궐이 여기네. 고궐이 삭방 바로 위쪽이네요. 우현왕이 관할한 지역은 요쪽입니다. 왼쪽인데 왼쪽이냐면은 흉노 사람들은 북쪽에 있으면서 남쪽을 보고 좌우를 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쪽이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됩니다. 우현왕의 지손은 여기고, 그다음 좌현왕의 어떤 다스린 지역은 여기죠. 자, 우현왕은 위청 등의 군사와 대치하고서도 한나라 병사들이 그까지 올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술에 취해 있었다. 한나라 군사들이 한밤중에 진격하여 우현왕을 포위하였다. 깜짝 놀란 우현왕은 야함을 타고 도망쳤는데 애첩한 사람과 건장한 기사 수백 명만을 데리고 말을 달려 포위를 뚫고 북쪽으로 도주하였던 것이다. 한나라의 경기교위와 곽성 등이 수백 리를 추격하였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한나라는 우현왕 밑에 비왕 10여 명과 남녀 15,000명, 100만 마리에 가까운 가축을 획득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수하였다. 요새에 도착하자 천자는 사자에게 대장군의 인수를 가지고 가게 하여 군중에서 거기장군 위청을 대장군에 봉하였다. 모든 장수들은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대장군에 귀속되었으며 대장군 위청은 대장군의 관호를 세우고 경사로 돌아왔다. 천자는 대장군 위청은 몸소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흉노왕 10여 명을 사로잡았으니 위청에게 다시 6천호를 봉해주노라 하고는 위청의 아들들인 항을 의춘 후에, 불의를 안 후에, 등을 발간 후에 각각 봉하였다. 그러자 위청은 한사코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소신은 다행히도 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폐하의 신령하심에 힘입어 아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다 모든 교위들이 힘껏 쌓은 공로입니다. 폐하께서는 황공하옵게도 이미 신에게 시급지를 늘려주셨고 강보에 쌓여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못한 신의 자식들에게도 폐하께서는 황공하옵게도 땅을 나누어 각각 여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이 대장으로 임명되어, 잠깐만요. 신이 대장으로 임명되어 병사들에게 힘껏 싸우기를 권장하였던 본의가 아닙니다. 항을 비롯한 세 아들들이 어찌 감히 봉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에 천자는 내가 여러 교회들의 공로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농공행상을 하려던 참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는 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렸다. 호군도의 공손우는 세 차례 대장군을 따라 흉노를 공격하며 항상 군대를 호위하고 장교들을 단결시켜 흉노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시급지 1500호를 하사하여 합기부에 봉한다. 또 이 한열은 대장군을 따라 유흔에게 유흔일걸? 이게 흔이지 싶다. 유흔에서 출병하여 우현왕의 본진까지 진격하고 대장군의 지휘 아래 용감히 싸워 흉노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시급지 1300호를 하사하여 용액 후에 봉한다. 기장군 공손하는 대장군을 따라 흉노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시급지 1300호를 하사하여 남교 후에 봉하며 경거장군 이채는 두 차례 대장군을 따라 흉노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시급지 1600호를 하사하여 나간 후에 봉한다. 교위 이삭, 교위 조부루, 교위 공손, 육노는 각각 세 차례 대장군을 따라 흉노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이삭에게 1300호를 하사하여 섭지 후에 봉하고 조부루에게 1300호를 하사하여 종평 후에 수성 후에 봉하고 공손 육노에게 1300호를 하사하여 종평 후에 봉한다. 장군 이적, 이식 및 교위 두여의에게도 공로가 있으니 관내 후에 자기를 하사하고 시급으로
각각 300호를 하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제 조책입니다. 그해 가을 흉노가 대군에 침입하여 도위 주영을 살해하였다. 그 이듬해 봄 대장군 위청이 정양에서 출병하였는데, 정양은 바로 요 지역이죠. 정양에서 출병하였는데 이듬해라는 게 이게 언제냐? 기원전 123년이랍니다. 1, 2, 3년 네, 출병 기록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합기 후 공손호는 중장군이 되고, 태복 공손하는 좌장군이 되고, 흡후 조신은 전장군이 되고, 위위 소건은 우장군이 되고, 낭중령 이광은 후장군이 되고, 좌내사 이전은 강노장군이 되어 모두 대장군에게 소속되어 수천 명을 참수하고 돌아왔다. 한 달 남짓 후에 모두 다시 정양에서 출병, 흉노를 공격하여 만여 명을 참수하거나 사로잡았다. 우장군 소건과 전장군 조신은 3천여 명의 기병을 병합하여 단독으로 선우의 군대와 마주쳐 하루 남짓 교전한 결과 한나라 군사들은 거의 전멸하기에 이르렀다. 전장군 조신은 원래 흉노인으로 한나라에 투항하여 흡후가 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 이야기는 앞에 흉노 열전에 나왔었죠. 따라서 상황이 위급하게 된 것을 본 그는 흉노가 투항하기를 유혹하자 마침내 대략 800명 정도의 나머지 기병들이 끌고 선우에게 투항하였다. 우장군 소고는 그의 병사들을 다 잃고 단신으로 도망쳐 대장군에게로 돌아와 보고하였다. 대장군은 군정, 괭, 장사, 안, 의랑, 주패 등에게 그의 죄를 자문하여 소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패가 대장군이 출병한 이래 아직 부장을 참수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소건이 군사를 벌였으니 참수하여 장군의 권위를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괭과 안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법에도 소수 병력의 군대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결국에는 큰 병력의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소건은 수천 명의 병사로 선우의 수만 군대를 대적하여 하루를 넘게 힘껏 싸우다가 병사들이 다 전멸하였지만 감히 딴 마음을 먹지 않고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참수하는 것은 이후로는 싸움에 지면 돌아오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소건을 참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 대장군 위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황공하게도 폐하와 인척인 관계로 대장군에 임명되었으나 권위가 없을까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주패가 나에게 권위를 분명히 해두라고 권하였으나 이는 신하된 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설령 나의 직권으로 장수를 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하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감히 국경 밖에서 내 맘대로 부하를 죽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사실을 천자께 상세히 보고하면 천자께서 직접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하된 자가 감히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 그러자 공관들은 모두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소곤을 가두어 행제소로 보내고 요새로 돌아와 전투를 멈추었다. 행제소라는 것은 행궁이랍니다. 행궁. 이에 대장군 위청의 누이의 아들인 곽거병은 나이가 18세로서 총애를 얻어 천자의 시중이 되었다. 그는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으므로 두 차례 대장군을 따라 출정하였다. 대장군은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그에게 장사를 주고 표요 교비로 삼았다. 곽거병은 날쌔고 용감한 기병 800명과 함께 곧장 본대에서 수백 리나 떨어져 나와 전공을 세웠는데 참수하거나 사로잡은 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에 천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표요교의 곽거병이 참수 혹은 사로잡은 자가 2028명인데 그 중에는 상국, 당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국이라는 게 이제 승상급이죠. 선우의 대부왕인 적약후 산을 참수하고 대부왕이라는 게 뭐야? 대부왕이라는 거는 뭐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랍니다. 선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적약후 산을 참수하고 선우의 계부인 나고비를 생포하였으니 그의 전공은 두 차례 걸친 전군에서 으뜸이다. 그러므로 시급지 1600호를 하사하여 곽거병을 광군후에 봉한다. 그리고 상곡 태수 학현은 상곡은 이 지역이죠. 상곡 태수 학현은 네 차례 대장군을 따라 출정하여 참수하거나 사로잡은 자가 2000여 명이나 되니 학현에게 시급지 1100호를 주어 중리후에 봉한다. 이해의 대장군은 위청이죠. 두 장군의 군사를 잃었고, 두 장군이라는 거는요 조신하고 소건을 말합니다. 아까 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흡후가 도망쳤으며 전공이 많지 않았으므로 시급지를 증봉받지 못하였다.
우장군 소권이 압송되어 왔으나 천자는 그를 조벌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주어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게 하였다. 대장군이 돌아오자 천자는 그에게 천금을 하사했다. 위청이죠. 당시는 왕부인이 마침 천자의 총애를 받고 있던 때였다. 영승이 대장군에게 장국에서 아직은 공로가 아주 많지도 않은데 만호의 시급지를 아서받고 세 아들들이 모두 후에 봉해진 까닭은 단지 황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런데 지금 왕부인이 총애를 받고 있으니 그의 일족들은 아직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원컨대 장국에서는 천자께서 하사하신 천금을 바치어 왕부인 부모님에게 축수를 드리십시오라고 권유하였다. 그러자 대장군은 500금으로 축수하였다. 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대장군에게 물었다. 대장군이 사실대로 말하자 천자는 영승을 동해도위에 제수하였다. 동해라는 곳은요 지명인데 요 땅입니다. 대략 요 어디일 겁니다. 동해 낭야하고 비슷한 지역일 거예요. 낭야 북쪽이든가. 장건이 대장군을 따라 출병하였을 때 일찍이 대하의 사신으로 갔다가 오랫동안 흉노에게 억류되었던 경험으로 군대를 인도하였는데, 대하라는 게 박트리아군요. 박트리아는 이쪽에 있던 나라죠. 장건 그 서역을 개척한 장건, 서역을 개척 침략한 장건. 그래 뭐 어쨌건 침략이든 개척이든 간에 오랫동안 흉노에게 억류당했던 경험으로 군대를 인도하였는데 물과 초원이 풍부한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기갈을 면할 수 있었다. 기갈이라는 것은 기아와 갈증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앞서 먼 나라의 사신으로 왔던 공로도 있어 장건을 방망 후에 봉하였다. 광군후 박거병이 후에 봉해진 지 3년이 되던 원수 2년봄이라는 게 안 나와있네. 그는 표기장군이 되었다. 그가 기병 10,000명을 이끌고 농서에서 출병하여 전공을 세우자, 농서 지역은 어디냐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농서에서 출병하여 전공을 세우자 천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표기장군은 곽거병이죠. 곽거병은 병사들을 이끌고 오려를 넘어 속복 부족을 토벌하고 호노를 건너서 다사당군을 거치며 왜복하는 나라의 백성들이나 군수품들은 약탈하지 않고 선우의 아들을 사로잡기만을 희망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전투하기를 엿새 언지산 천여리를 넘어 단병접전하였으므로 단병접전으로 전란왕을 죽이고 호노왕을 노호왕을 참수하였으며 전갑을 주멸하고 혼야왕의 아들과 상국도위를 사로잡았으며 8,000여 명을 참수하거나 사로잡고 휴저왕의 제천금인을 얻어왔으니, 제천금인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불상입니다. 곽거병에게 시급지 2,000호를 증봉해 주노라. 이 얘기는 흉노 열전에 있던 거죠. 그해 여름 표기장군은 합기후 공선호와 함께 북지에서 출병하여 두 갈래로 군사를 나눠 진격하고 방망후, 장건, 낭중령, 이관은 함께 우평에서 출병하여 두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일제히 흉노를 공격하였다. 공선호하고 곽거병은 여기 북지 땅에서 북쪽으로 출병했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장건하고 이광은 여기 어딥니까? 우북평에서 출발해서 공격했답니다. 낭중령이 기병 4,000명을 거느리고 앞서가고 방망우는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뒤에서 진격하였다. 장군의 흉노의 좌현왕이 기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낭중령을 포위하자 낭중령은 그들과 이틀 동안 접전을 벌여 전사자가 반을 넘었으나 사살한 적군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방망우가 도착하자 흉노의 군사들은 퇴학하였다. 방망우는 진격을 늦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참수에 당하였으나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그렇답니다. 한편 북지에서 출병한 표기장군은 이미 깊숙이 적지에 침투하였는데 합기후가 길을 잃었으므로 합류하지는 못하였다. 표기장군은 거연을 지나 기련산에 이르면서 참수하거나 포로잡은 자가 대단히 많았다. 이에 천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마 이게 요 원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니지, 요 원정이 아니다. 북지에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연이라는 게 요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요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121년인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아무튼 원정을 크게 갔다 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표기장군은 거연을 넘어 소월지국을 통과하고 기련산을 공격하여 추도왕을 잡았다. 또 무리를 지어 투항한 자가 2,500명, 참수하거나 사로잡은 자가 32,200명이며 다소당과 그들의 어미, 선우의 연지와 왕자 59명, 상국 장군 당호 도위 63명을 사로잡았는데 그에 비해서 아군은 대략 10분의 3을 잃었을 뿐이다. 이에 곽거병에게 시급치 5,000어를 증봉한다. 또한 곽거병을 따라 소월지국에 진격하였던 교비에게는 좌서장의 자기를 내린다. 또 은격사마 조파노는 두 차례에 걸쳐 표기장군을 따라 속보광을 참수하고 계저왕을 사로잡았으며 천기장은 왕과 왕의 어미 각각 1명, 왕자 이하 41명을 사로잡아 포로가 3,330명이고 그의 선봉부대가 1,400명을 사로잡았으니 시급치 1,500호를 조파노에게 하사하여 종표 후에 봉한다. 흉노의 구왕이었던 교위 고불식은 표기장군을 따라 호우저왕과 왕화 왕자 이하 11명을 잡고 1768명을 포로를 잡았으니 고불식에게 시급지 1100호를 하사하여 의관 후에 봉하며 교위 복다에게도 공로가 있으니 휘거 후에 봉한다. 합기 후 공소는 진격이 지체되어 표기장군과 합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죄는 참수하여 마땅하나 미친놈들은 개나 소나 다 참수네.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여러 숙장들이 거느리는 병바들도 표기장군만은 못하였다. 숙장이라는 거는 뭐 숙련된 장군들이겠죠. 이천 같은 사람들. 표기장군은 항상 엄선한 정예병사만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적신 깊숙이 진격하여 언제나 용감한 기병들과 함께 그의 본대를 앞질렀으며 그의 군대 역시 천운이 있어 한 번도 공격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숙장들은 항상 진격이 늦어 전공을 세울 기회를 만나지 못하였다. 곽거병이 비정상이고 숙장들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표기장군은 날로 천자의 총애를 받아 현귀해지니 대장군의 위세와 막상막하가 되었다. 보기 좀 안타까워요. 그의 가을 천우는 호냐왕이 서쪽에 머물면서 자주 한나라 군사에게 패하여 수만 명을 잃은 것이 표기장군의 군대 때문이란 것을 알고는 격분하였다. 화가 난 선우는 호냐왕을 소환하여 주사를 구하였다. 호냐왕은 휴저왕 등과 함께 한나라에 투항하기를 공모하는 사람을 변경으로 보내 이 일을 알렸다. 당시 대행 이식이 황하 주변에 성을 축주하고 있었는데 호냐왕이 사실을 만나고는 즉시 파발반을 달려 조정에 보고하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천자는 거짓으로 투항하여 변경을 습격하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표기장군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표기장군은 황하를 건넌 후 호냐왕의 무리들과 마주 바라보게 되었다. 호냐왕의 부장들은 한나라 군사를 보자 대부분 투항하려 하지 않으며 뿔뿔이 도망치지는 자가 많았다. 그러자 말을 달려 적진으로 진격한 표기장군은 호냐왕을 만나보고는 도망치는 자 8,000여 명을 참수하고 호냐왕만을 파발마에 태워 먼저 행제소로 보내고 호냐왕을 따라왔던 자들을 다 인손하여 황하를 건너는데 투항한 자가 수만 명이었으나 10만 명이라고 뻥튀겼다. 장안에 도착하자 천자가 상사한 금액이 상으로 내린 금액이 수만 금에 수십만에 달하였으며 호냐왕을 만호에 봉하여 탑음후로 삼고 탑음후로 삼고 그의 부왕인 호동리를 하마후에 봉하고 응비를 휘거후에 봉하였으며 금리를 하가후에 봉하고 하기후에 봉하고 대당호 동리를 상락후에 봉하였다. 그리고 천자는 표기장군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이렇게 말하였다. 표기장군 곽거병이 군사를 거느리고 흉노의 서부 지역의 왕인 호냐왕을 공격하니 호냐왕 및 그 백성들이 모두 투항해 왔다. 표기장군은 그들을 모두 굴량으로 공양하면서 아울러 공수 만여 명을 인솔하고 거칠고 사나워 투항하지 않으려는 자를 주살하여 8,000여 명을 참수하거나 사로잡았다. 또한 다른 나라 왕을 33명 항복시켰으며 우리 군사들은 부상당하려 하면서 10만 명의 군민을 모두 기순시켰다. 표기장군의 빈번한 출병의 노고로 인하여 황허 유역과 변경지방은 앞으로 거의 위안 없이 오랫도록 안정과 평화를 바랄 수 있게 되었으니 표기장군에게 1700호를 증봉한다. 그리고는 농서북지 상군의 소비병수를 반으로 줄여 천하 사람들의 요역 부담을 줄여주었다. 호냐왕이 서쪽 지역을 관장하는
요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투항해 왔고 났으니까 이제 북지, 그 다음에 농서, 그 다음에 상군 지역의 군대를 좀 줄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얼마 후 투항한 흉노인들을 변경지방의 5군, 즉 예전의 세외 지역에 나누어 이주시켰다. 여기 5군이라는 거는 농서군, 북지군, 상군, 삭방군, 운중군이랍니다. 전부 다 뭐 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들은 모두 하남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옛 풍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한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이듬해 흉노가 우북평과 정양을 침입하여 한나라 백성 1000여 명을 살해하거나 잡아갔다. 정양, 그 다음에 우북평. 그 다음에 천자는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여 흡후 조신이 선우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는 한나라 병사들이 사막을 넘어 오래 머물기가 숨쉽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대군을 출병시키면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얘가 바로 원수 4년이었다. 원수 4년 봄, 천자는 대장군 이천과 표기장군 곽거병에게 각각 기병 5만 명을 인수하도록 하고 보병과 군수품, 운반병 수십만 명으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했는데, 그중 적진에 깊숙이 진격하여 힘껏 싸울 수 있는 자는 모두 표기장군 밑에 소속시켰다. 표기장군은 처음 정양에서 출발하여 선우와 싸울 작정이었으나 포로의 말이 천우는 동쪽으로 갔다고 하므로 천자는 다시 명령을 내려 표기장군을 대군에서 출병하도록 하고 대장군을 정양에서 출병하게 하였다. 이게 아마 이겁니다. 119년일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원래 정양에서 둘 다 출병하려고 그랬는데 흉노가 동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선우가 저기 동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곽거병은 대군에 출병하고요. 그 다음에 위청은 정양에 출병한 거죠. 아마 119년 저게 맞을 겁니다. 조신의 계책이란 게 뭐냐면은 흉노 열차에 나왔던 얘긴데, 그 사막 저 북쪽에 있으면은 한나라 군대가 못 올 테니까 이 북쪽에서 배기고 있다가 얘들을 조지자라는 계책이었거든요. 굉장히 타당한 계책이죠. 낭중령 이광은 전장군이 되고 태복 공손하는 좌장군이 되었으며 주작도위 조이기는 우장군이 되고 평양후 조양은 후장군이 되어 모두 대장군에게 수속되었다. 군사들은 바로 사막을 건너는데 그 인마는 무릇 5만 기로서 표기장군과 함께 일찍이 흉노의 선우를 공격하였다. 조신은 선우와 의논하여 한나라 군사들이 사막을 다 건너고 나면 사람과 말들이 모두 지칠 것이므로 우리는 앉아서 포로를 거두어들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선우는 이 사람들아, 보급 물자를 끊어야지 애들이 투항을 하지. 가만히 있으면 투항하냐. 그래서 선우는 모든 군수물자들을 멀리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모든 정예병사들도 데리고 사막 북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막북지역이라고 그러죠. 막북. 때마침 대장군이 건드린 군사들이 요새에서부터 1000여리를 넘게 진격하였는데 선우의 병사들이 포진한 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장군은 무광거를 원형으로 배치하여, 무광거라는 것은 방어 설비를 갖춘 전차랍니다. 진영을 만들고 기병 5000명을 내보내 흉노와 대적하게 하였다. 흉노도 기병 10,000명 정도를 내보냈다. 그때는 마침 해가 저물 무렵이었고 큰 바람이 불자 모래가 얼굴에 몰아쳐 양쪽 군사들은 서로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군에서는 좌우 양날개 군사를 더욱 풀어 선우를 포위하였다. 서운우는 한나라 병사가 많은 데다가 병력이 아직도 막강하여 싸워도 흉노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땅거미가 질 무렵 선우는 마침내 6마리의 노새가 끄는 소리를 타고 수백 명가량의 건장한 기병만을 거느린 채 한나라 군사들의 포위망을 뚫고 서북쪽으로 쏜살같이 도망갔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한나라와 흉노 군사들이 서로 엉켜 혼전을 벌이니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한나라군의 좌익부대에서 잡은 포로가 선우는 날이 저물기도 전에 도망쳤다고 말하자 한나라군에서는 날쌘 기병을 풀어 한밤중에 선우를 추격하였고 대장군의 군대도 그를 따랐다. 흉노 병사들도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다. 한나라군은 동이틀 무렵까지 2200여리를 추격하였으나 선우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여 명을 참수하거나 사로잡았으며 마침내 전인산의 조신성에 이르러 흉노가 비축한 양식을 획득하여 군사들에게 먹일 수 있었다. 한나라군은 하루 동안 머무르다 그 성에 남아있는 식량을 모조리 불사르고 돌아왔다. 대장군이 선우와 교전할 때 장군 이광과 우장군, 전장군 이광과 우장군 조이기의 군사는 따로 동쪽으로 진격하였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선우를 공격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철수하던 대장군이 사막 남쪽을 지날 때야 전장군과 우장군을 만났다. 대장군은 사자를 보내 천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장사로 하여금 전장군 이광을 문서에 열거된 죄상대로 신문하도록 하자 이광은 자살하였다. 우장군은 장안으로 돌아온 후 형리에게 넘겨졌다가 속죄금을 받고 형리되었다. 대장군이 요새 귀환하였는데 이때 참수되거나 사로잡힌 자가 19,000명이나 되었다. 위장군 표기열전도 생각보다 기네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때 흉노의 군대는 10여일이나 선우를 잃어버렸으므로 이 소식을 들은 우농여왕은 스스로 선우로 즉위하였다가 후일 원래의 선우가 그의 군사들을 찾자 우농여왕은 선우의 칭혼을 벌였다. 이게 흉노열전에 나와있던 얘기죠. 표기장군도 기병 50,000명을 거느렸으며 군수품 수송대는 대장군의 군대와 동등하였다. 그러나 부장이 없어서 이감 등을 대교로 임명하여 부장이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감이라는 게 아마 이광의 아들이었던가? 이광의 작은 아들이라네요. 그리고는 대군과 우국평에서부터 1000여리나 진격하여 흉노의 좌익부대와 대결하였는데 참수하거나 사로잡은 전공이 이미 대장군보다 많았다. 군대가 돌아온 후 천자는 이렇게 말했다. 표기장군 곽거병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사로잡은 훈육의 병사들을 친히 이끌고 소량의 군수품을 휴대한 채 넓은 사막을 횡단하고 획장거를 건너 비거기를 주살하고 되돌아 좌대장을 공격하여 그의 군기와 전고를 탈취하였다. 뭐 군기는 이제 깃발이고 전고라는 거는 싸움할 때 쓰는 북이요. 북 둥둥둥 그 북 있잖아. 그리고 이후산을 넘고 국려를 건너 둔두왕, 한왕 등 3명, 장군, 상국, 당호, 도위 등 83명을 사로잡았으며 난거서산에서 제단을 쌓아 천신에게 제사 지내고 고연산에서 지신에게 제사 지내고는 한해 부근의 산에 올랐다. 사로잡은 자가 74,443명이었으나 한나라군은 대략 10분의 3이 줄었을 뿐이며 적군에게서 식량을 탈취하여 머나봉까지 행군하면서도 분량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표기장군에게 5,800호를 증봉한다. 우부평 태수 노박덕은 표기장군에 소속되어 여성에서 회합하였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종군하여 도도산에 이르러 2,700명을 참수하거나 사로잡았으며 시급지 1,600호를 노박덕에게 하사하여 불이후에 봉한다. 북지의 도위 형사는 표기장군을 따라 흉노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형산에게 1,200호를 하사하여 의양후에 봉한다. 원래 흉노인으로서 한나라에 귀한 인순왕, 복육지, 누전왕, 이직간 등은 모두 표기장군을 따라 전공을 세웠으므로 복육지에게 1,300호를 주어 장후에 봉하고 이직간에게 1,800호를 주어 중리후에 봉한다. 종조후 조판호와 종표후 조판호와 창무후 안개는 표기장군을 따라 전공을 세웠으나 각각 300호씩을 증봉하며 교이감은 적군의 군기와 전고를 탈취하였으니 관내우를 삼아 시급지 200호를 하사하며 교이 서자위에게는 대서장의 자위를 내린다. 이밖에도 표기장군의 군관과 병졸들 중 관위를 받고 표상받은 자가 매우 많았으나 대장군은 증봉받지 못하였고 그의 군관과 병사 중에도 후작에 봉해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위천 곽거병의 양군이 요새를 나눴을 때는 요새 관리가 관마 및 사마를 점검해보니 14만 필이었는데 다시 요새로 돌아온 것은 4만 필이 채 안되었다. 이 대사마의 관직을 증설하고 대장군과 표기장군이 모두 대사마가 되었다. 그리고 법령을 제정하여 표기장군의 군기와 복록을 대장군과 동등하게 하였다. 이후 대장군 위청의 권세는 날로 쇠퇴하고 표기장군은 날로 존귀해졌다. 대장군의 모든 친구들과 문하 사람들이 태장군 곁을 거나 표기장군을 섬기다가 관작을 얻는 자가 많았으나 오직 이만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여러분. 표기장군의 사람됨은 표기장군이 이제 곽거병이죠. 곽거병의 사람됨은 과묵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서 기계가 있어 과감하게 행동하였다. 천자가 일찍이 그에게 손오병법을 가르치려고 하였다. 손오병법이라는 거는 그 손자와 오기의 병법이죠. 손자하고 오자를 통틀어서 이제 손오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자 곽커병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고대의 병법을 배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천자가 표기 장군을 위해서 저택을 짓고 그에게 가보라고 했더니 그는 흉노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저택을 꾸미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서 천자는 그를 더욱 총애하고 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젊어서 시중을 지낸 데다 신분이 존귀해지자 사병들을 돌볼 줄 몰랐다. 그가 군대를 건드리고 출정할 때면 천자가 그를 위해서 태관을 시켜 수십 대 수레분의 식품을 보내주었는데 돌아온 후 물품 수레에는 버려지고 남은 양식과 고기가 있으면서도 사병들 중에는 굶주린 자가 있었다. 그가 병경 밖에 있을 때 사졸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어떤 사졸은 일어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임에도 표기장군은 구역을 표시해두고 공착이라 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많았다. 반면에 대장군의 사람됨은 인자하고 선량하고 겸하였으며 유한 성품으로 황제의 관심을 샀으나 세상에는 그를 칭찬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그래서 곽가병을 싫어하는 거예요. 표기장군은 원수 4년에 출정하고 나서 3년 후인 원수 6년에 세상을 떠났다. 전장에서 칼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전장에서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죽었다. 천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속국의 현갑군을 현갑군이라는 거는요 철갑으로 무장한 군사랍니다. 혹은 뭐 현이라는 게 검을 현자니까 뭐 검정색 갑옷을 입은 군사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자 장안에서 무릉까지 행렬하도록 하고 기련산을 분뜬 분묘를 만들었다. 무릉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아 남쪽의 무릉이 아니구나. 그 지금의 섬서성 흥평현이나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무제의 능묘랍니다. 지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자기 부덤을 지어놨던 건데 그냥 뭐 그랬답니다. 장안에서 그까지다. 자 기련산을 본뜬 분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무용을 뜻하는 경자와 영토를 합했다는 뜻의 환을 합쳐 경환후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다. 그의 아들 곽선이 대신 자기를 승계하였다. 계승하였다. 곽선은 나이가 아직 어렸으며 자를 자후라고 했는데 천자가 총애하여 좋아하여 작년이 되면 그를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원년에 곽선이 죽자 그를 애후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 후대가 끊겼으며 본국도 취소되었다. 아우 힘들어. 말이 막 꼬이는 거 보면 이게 한계다 싶은 게, 자 표기장군이 죽은 후 대장군의 맏아들 잠깐만요. 대장군의 맏아들 의춘후 위항이 법에 저촉되어 호작을 상실했다. 그로부터 5년 뒤 위항의 아우인 음한후 위불의와 발간후 위 등 두 사람은 모두 죽음에 저촉되어 호작을 상실하였다. 죽음이라는 거는 그 종묘 제사를 지낼 때 제후왕들과 열후들이 헌납하던 일종의 그 뭐 보조금이랍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냈나보죠. 그로부터 2년 후 관군 후 표기장군이죠. 관군 후에 본국이 취소되었다. 4년 후 대장군 위청이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열후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항이 대신하여 장평후가 되었다. 대장군은 선우를 포위한 지 14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시종 흉노를 다시 공격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의 군마가 적은 데다 마침 남쪽으로는 동월과 남월을 치고 있던 중이었으며 또 동쪽으로는 조선을 정벌하고 강족과 서남 지역의 만족을 공격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흉노를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장군이 평양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장평후 위항이 대신 호작이 되었으나 6년 후에 법에 저촉되어 호작을 상실하였다. 다음은 두 대장군이라는 것은 위청과 곽거병이랍니다. 여러 부장들의 이름을 기술한 것이다. 대장군 위청은 도합 7번을 출정하여 출병하여 흉노를 공격하여 5만여 명을 참수하기 하거나 사로잡았다. 선우와 한 차례 교전하여 하남 지역을 탈취하고 삭방군을 설치하였다. 대장군은 두 차례 증봉받아 봉음이 모두 11,800호였으며 세 아들이 후에 봉해져서 각 후마다 1,300호를 받았으니 이들 부자의 시급지를 합하면 모두 15,700호였다. 그의 교위와 부장들 중에서 대장군을 따라 출진하여 후에 봉해진 자가 9명이었으며 그의 부장이나 교위들로서 장군이 된 자는 14명이었다. 부장이 된 자로는 이광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따로 전기가 있으며 이광열전
이장군 열전이 있었죠. 그죠? 전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장군 공손하 그는 의거 사람으로 의거 사람이야? 그의 선조는 호족이었다. 공손하의 아버지 혼야는 경제 때 평국 후가 되었다가 법에 저촉되어 상이 되었다. 후작을 상실하였다. 공손하는 무제가 태자이던 시절에 그의 사인이었다. 무제가 즉위한 지 8년째 되던 해 태복의 신분으로 경거장군이 되어 마읍에 주둔하였다. 4년 후 경거장군으로서 운중에서 출병하였다. 5년 후에 기장군으로서 대장군을 따라 출병하여 전공을 세워 남교후에 봉해졌다. 1년 후 좌장군으로 두 차례 대장군을 따라 정양에 출병하였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4년 후에는 죽음을 위반하여 호작을 상실하였다. 8년 후 보저장군으로 5원에서 2000년이나 징역하였으나 전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8년 후 태복에서 승상으로 승진하여 간력후에 봉해졌다. 공손하는 7차례 장군이 되어 출병 흉노를 공격하였지만 큰 공이 없었다. 그러나 2차례나 여루에 봉해졌고 또 승상이 되었다. 그의 아들 공손 경성이 양석공주와 사통하고 무고한 죄에 연루되어 일속이 몰살되어 호대가 끊어졌다. 장군 이식은 욱질이랍니다. 욱질 사람으로. 욱질이라는 게 어디냐? 욱질 감숙성 사람이라네. 욱질 사람으로 경제를 섬겼다. 무제가 즉위한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는 재관 장군이 되어 마읍에 주둔하였다. 6년 후 장군이 되어 대군에 출병하였다. 3년 후에는 장군이 되어 대장군을 따라 삭방에 출방했으나 전공이 없었다. 이식은 3차례 장군이 되었고 그 후에는 항상 대행이 관직을 맡았다. 장군 공순호는 의거 사람으로 난관의 신분으로 무제를 섬겼다. 무제가 즉위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기장군이 되어 대군에 출병하였는데 이른 사졸이 7,000명이었으므로 그 죄가 참수형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5년 후 교회 신분으로 대장군을 따라 출진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합기호에 봉해졌다. 1년 후 중장군으로 대장군을 따라 2차례 정양에서 출병하였지만 전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2년 후 대장군으로 장군으로서 북지에서 출병하였으나 표기장군과 약정한 기한에 맞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가 참수형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2년 후 교위로서 대장군을 따라 출병하였으나 전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14년 후 인후 장군으로서 수왕성을 축조하였다. (7년) 후 다시 인후 장군으로서 2차례 출진 흉노를 공격하여 여오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절들을 잃었다. 따라서 형에게 넘겨져 그 죄가 참수형에 당하였으나 거짓으로 죽은 척하고 도망쳐서 민간에서 5, 6년 숨어 지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 뒤 발각되어 다시 구금되었다. 그의 처가 무고한 죄에 연루되어 일족이 몰살되었다. 공손호는 4차례 장군이 되어 출진 흉노를 공격했으며 1차례 여루에 봉해졌다. 장군 이전은 운중 사람으로 경제를 섬겼다. 무제가 즉위한 지 17년째 되던 해에 좌내사로서 강로 장군이 되었다. 1년 후 다시 강로 장군이 되었다. 장군 이채는 성기 사람으로 성기라는 거는요, 이것도 감숙성이네요. 전부 이쪽 사람이네. 성기 사람으로 효문제 경제 무제를 섬겼다. 경거 장군으로 대장군을 따라 출진하여 공로를 세워 나가노에 봉해졌다. 후 승상이 되었다가 법에 저촉되어 죽었다. 장군 장차공은 하동 사람으로 교위의 신분으로 대장군 후 이청을 따라 출전하여 전공을 세웠으므로 안두 후에 봉해졌다. 그 후 태호가 서거하자 장군이 되어 북군에 주둔하였다. 북군이라는 거는요, 그 한나라 때 이제 경내를 수비하던 군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 방위군 그런 겁니다. 자, 1년 후 장군이 되어 대장군을 따라 출정하였다. 그는 2차례 장군이 되었으나 법에 저촉되어 호작을 상실하였다. 장차공에 붙인 장뵽은 경거 부대의 사수였는데 활을 잘 쏴 경제가 그를 총애하고 가까이 하였다. 장군 소고는 두령 사람이다. 교위의 신분으로 대장군 위청을 따라 출진하여 전공을 세우자 평릉 후에 봉해졌으며 장군으로 삭방의 성을 축조했다. 4년 후 유격 장군으로 장군을 따라 대장군을 따라 삭방에서 출병하였다. 1년 후 우장군으로 2차례 대장군을 따라 정양에서 출진하였다. 흡후, 조신이죠. 조신이 도망치고 군사를 잃어 그 죄가 참수형에 해당하였으나 속증을 내고 평미되었다. 그 후 대군 태수가 되었다가 죽었다. 본묘는 대유향에 있다.
장군 조씨는 흉노의 상국으로서 투항하여 효포가 되었다. 무제가 즉위한 지 17년째 된 해에 전 장군이 되어 선우와 싸웠지만 패하여 흉노에 투항하였다. 장군 장건은 사신으로서 대하를 방문, 국교를, 대하가 아까 박트리아라고 했죠. 국교를 개통하였으나 개통시켰으며 돌아와서는 교위가 되었다. 대장군을 따라 출전하여 전공을 세워 방망무에 봉해졌다. 3년 후 장군이 되어 우북평에서 출병하였으나 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 죄는 참수형에 해당하였으나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그 후 사신이 되어 오송과 국교를 열었으며 대행의 관직을 열고 맡고 있다가 죽었다. 본면은 한중에 있다. 그 오손이라는 거에 그 요쪽에 있는, 여기 오손인가? 아무튼 요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서역에 여러 국가가 있었거든요. 장군 조이기는 대우 사람이다. 대우는 섬서정 사람이네요. 삼서정이네. 무제가 즉위한 지 22년 뒤에 주작도위로서 우장군이 되었으며 대장군을 따라 정양에서 출병했다. 그러나 길을 잃었으므로 그전엔 참수형에 당하였으나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장군 조양은 평양으로서 후장군이 되어 대장군을 따라 정양에 출병하였다. 조양은 조삼의 손자이다. 조참의 손자이다. 3을 이걸 참으로 읽어야 되나 3으로 읽어야 되나 잘 모르겠네. 가래가 왜 읽힐까요? 장군 한열은 궁고 후의 서출 손자이다. 교회의 신분으로 대장군을 따라 출진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용의 쿠가 되었다. 그 후 죽음법에 걸려 후작을 상실하였다. 원정 6년 대조의 신분으로 횡해 장군이 되었으며 동호를 공격하여 전공을 세웠으므로 안도 후에 봉해졌다. 태초 3년에 유격 장군이 되어 오원의 변경 지역에 성곽에 주둔하였다. 그 후 광록군이 되었으며 태장호에서 나무 인형을 파내다가 위태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뭘까요? 이거 사건이 있나 보네요. 일본 다른 사건이 있다 봅니다. 이거 볼까? 한무제가 만년의 병이 많자 간신 강충인가요? 강충은 위태자가 무고하여서라고 중상모략하였다. 이때 위태자가, 무고라는 거는 그 무당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무제를 죽이려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위태자가 강충을 죽이고 병사를 일으키니 무제가 이를 토벌했다. 5일간에 걸친 싸움에서 수만 명이 죽었고 이에 연루되어 죽은 조정 대신들도 여러 명이었다. 태자는 패하자 자살하였다. 이 사건을 무고지화라 부른다. 이거인가 보네요. 장군 곽창은 운중 사람이다. 교회의 신분으로 대장군을 따라 출정하였다. 원봉 4년 태중대부로서 바로 장군이 되어 삭방에 주둔하였다. 그 후 돌아와 곤명을 공격하였으나 공로가 없어 파직되었다. 곤명이라는 거는요, 보자. 요 지역을 공격했다. 공로가 없어 파직되었다. 장군 순채는 태원 광무 사람이다. 순채 이 사람 그 조선일지도 나올 겁니다. 그는 마차를 잘 모는 것으로 황제를 배할하고 시중이 되었다. 교위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대장군을 따라 출정하였다. 원봉 3년 좌장군이 되어 조선을 공격하였으나 별다른 공적을 세우지 못하였다. 노선 장군을 양복이죠. 노선 장군을 체포한 죄로 법에 저촉되어 죽었다. 한편 표기장군 곽거병은 도합 6차례 출병하여 흉노를 공격했다. 그 중에 4차례는 장군으로 출정하여 11만 명을 참수하고는 사로잡았다. 호냐왕이 그의 무리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해오자 마침내 하서 주천 지역을 개척하여 하서 지역 그리고 주천 지역을 개척하여 서쪽 흉노의 침입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는 4차례의 증봉을 받아 시급지가 도합 15,100호에 이르렀다. 그의 교위와 군관들 중에서 공로가 있어 후에 봉해진 자가 모두 6명이었으며 후일 장군이 된 자는 다음에 2명이었다. 장군 노박덕은 평주 사람이었다. 그는 우부평 태수의 신분으로 표기장군을 따라 출정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불이 후에 봉해졌다. 잠깐만요. 표기장군이
표기 장군이 죽은 후 노박덕은 위위로서 복파 장군이 되어 남월을 공격하고 격파하고 중봉되었다. 남월이라는 것은 이 남쪽에 남쪽 지역, 저 지역이 완전하게 한나라 땅이 아니었거든요. 자, 남월을 격파한 후 증봉되었다. 그 후 법에 저촉되어 호작을 상실하였으며 강노도위가 되어 거연에 주둔하고 있다가 죽었다. 거연은 요 땅이죠. 거진 아마 요쪽 땅일 겁니다. 장군 조판우는 원래 구원 사람이다.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원, 삭방 동쪽. 구원 사람이다. 예전에 흉노에게로 도망하였다가 얼마 후 한나라에 귀순하여 표기장군의 사마가 되었다. 북지에서 출진할 당시 공로를 세워 종표 후에 봉해졌다가 죽음법에 저촉되어 후작을 상실하였다. 1년 후 흉하 장군이 되어 흉노를 공격, 흉하수까지 진격하였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2년 후 누란왕을 공격하여 사로잡자 다시 차기하 후에 봉해졌다. 6년 후 준계 장군이 되어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흉노의 좌연왕을 공격하였다. 좌연왕이 8만 명의 군사로 조판호와 교전하며 그를 포위하자 조판호는 사로잡히고 결국 그의 군사는 전멸당하였다. 그는 흉노에게 10여 년 동안 억류당하다가 다시 흉노의 태자 안국과 함께 도망쳐 한나라로 도망갔다. 그는 무고한 죄에 저촉되어 일족이 몰살당하였다. 위씨 일족이 흉기하면서 대장군 위청이 처음으로 여루에 봉해지고 그 후 후손 중에도 5명이 여루에 봉해졌다. 24년 동안의 5명의 여루들은 모두 호작을 박탈당하고 위씨 일족 중에는 더 이상 여루에 봉해진 사람이 없게 되었다. 태상홍은 말하였다. 소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일찍이 대장군께 지극히 존귀한 지위에 계시지만 천하의 어진 대부들 중에는 대장군을 칭송한 자가 없으니 원컨의 장국에서는 옛날의 명장들이 어진 사람을 골라 초빙한 일을 본보다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고 가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대장국에서는 위청이죠. 이를 사절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위기 후와 무한 후가 빈객들을 후대하니 천자께서 항상 이를 갈며 원한을 품으셨다. 사대부들을 가까이하고 어진이를 초빙하며 불추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은 군주의 권한이다. 신하란 국법을 받들고 직책을 준수하면 그만이다. 무엇하러 어진 선비들을 초빙하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표기장군 곽거병도 이러한 뜻을 본받았다. 장군으로 그들의 마음가짐은 이리와 같았던 것이다. 사마천이 짧게 사평을 쓰긴 했는데 평하자면 이제 위청은 처음에 공을 세웠고 사실 그 뒤에도 공을 세웠어요. 근데 그거에 준한 어떤 대접을 못 받았고, 곽거병은 뭐 공을 물론 세우긴 세웠지만 오만 전력 때문에 하마터면은 정군이 이제 몰살당할 법한 작전을 몇 번 세웠었고, 어쩌고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개쪽당한 일 없이 칭송되고 있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위청이 이제 총애받았을 때는 위청의 누인가요? 뭐 아무튼 위씨가 위부인이 이제 무제에게 총애받았을 때와 겹치고 위부인의 총애가 이제 위부인이 더 이상 총애받지 못하고 왕부인한테 그게 옮겨가니까 더 이상 이제 위청이 뭐 증빙받지 못하고 공을 세워도 공이 없는 것처럼 되고 곽거병이 총애받기 시작했죠. 무제가 사람 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밀어주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공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제 점점 세력을 줄여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나는 그래서 무제가 싫고, 저번에 흉노열전할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곽거병의 전술은 굉장히 많이 무모합니다. 전략이 굉장히 무모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되게 힘든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제 독단적으로 그렇게 수천 리를 올라가지고, 물론 이겼으니까 다행인 거지 졌으면은 그 병사들은 다 몰살인 거거든요. 그런 사실 이제 흑부조신이 이제 흉노 선우한테 올렸던 계책, 그러니까 막북에서 기다린다라는 계책이 상당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곽거병이 그냥 이겨버렸다는 거에 참 기가 차긴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우 배고파. 한 시간쯤 읽었네.
자, 그렇습니다. 이걸로 위장군 표기열전이 끝났고요. 아, 대장군 표기열전이지. 끝났고 이제 사기열전은 학원만 남았는데, 다음 열전은 권112 평진후 주보열전이고, 그 다음 열전은 권113 남월열전, 그 다음은 동월열전, 그 다음은 조선열전, 그 다음은 서남이열전, 그 다음은 사마상해열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몇 개 열전만 더 읽으면 이제 옛날 이야기 읽는 기분일 거예요. 이제 인물 열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특정 인물을 주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홍리열전, 요런 건 이제 백성들한테 가혹했던 관리들을 모아놓은 열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거라 가지고 아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열전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서 달마시안TV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